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 혹시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꼭 만나야 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꼭 전해야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 오늘의 주인공은 시골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머니 옥순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얼마나 쉽게 기회를 놓치는지를요. 그럼 지금부터 옥순 할머니와 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국수집의 단골. 제 이름은 옥순입니다. 올해 75이에요. 이 시골 마을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 가게를 지켜왔죠. 그런데 이상한 손님이 있어요. 정확히 1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자예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고 키는 크고 마른 편이에요. 그는 항상 같은 걸 시켜요. 동태전과 국수 한 그릇. 할머니, 동태전이랑 국수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해요. 그리고 묵묵히 먹고는 계산하고 떠나요. 아무 말도 없이. 처음엔 그냥 손님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자꾸 오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비 오는 날만 올까? 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뒷모습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어느 날은 그가 떠난 후 창밖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의 걸음걸이, 뒷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50년도 더 된 기억이 어렴풋이 스치기만 할 뿐. 2부 마을의 소문. 옥순이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온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날만 온다면서? 귀신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고 간다며? 뭔가 수상해.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옥순아, 그 사람 혹시 원한 가진 사람 아니야? 조심해야 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조용한 손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왜 말이 없을까? 왜 비 오는 날만 올까? 마을 이장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옥순이,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에 한번 알려두는 게 어때? 아이고, 이장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엔 사이코들이 많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죠. 어느 비 오는 날 그가 또 왔어요. 역시나 동태전과 국수를 시켰죠. 저는 국수를 내오며 슬쩍 물어봤어요. 손님, 여기 자주 오시네요. 이 동네 사시나요? 아니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럼 어디서 오세요? 멀리서 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혼자 삽니다. 혼자요? 자식들은요? 없습니다. 더 이상 묻기가 미안해서 그만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그의 자리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며칠 후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가 또 왔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낡았어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국수를 먹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젓가락을 쥐는 방법, 국물을 마시는 모습, 심지어 동태전을 먹는 순서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는 묵묵히 먹고 계산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슬픔, 그리움,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3부 잊혀진 날의 그림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이 스쳤어요. 50년 전, 아니, 55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20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처녀였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집이었죠. 그리고 한 남자를 좋아했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장날마다 이 마을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처음 본 건 봄날이었어요.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아가씨, 이 버섯 몸에 좋고 맛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아가씨한테는 싸게 줄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장날마다 저는 그의 좌판 앞을 지나갔어요. 처음엔 느타리 버섯을 사러, 그 다음엔 표고버섯을, 그 다음엔 송이를. 사실 살 것도 없는데 자꾸 간 거죠. 그도 그걸 알았나 봐요. 어느 날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집 버섯 다 사가는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여기 버섯이 좋은 것 같아서. 고마워요. 덕분에 장사 잘 되네요.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장날이 아닌 날에도 만났어요. 마을 뒷산에서 냇가에서. 그는 제게 꽃을 꺾어주기도 하고 예쁜 돌을 주워주기도 했어요. 옥순아, 이 돌 봐. 내 눈처럼 반짝거려. 창수 씨, 우습게. 우습게가 아니라 진짜야. 내 눈이 제일 예뻐.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옥순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만나자. 우리 집 뒷산 정자에서. 갑자기 왜요? 그때 가면 알아. 꼭 와야 해, 알았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청혼을 하려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약속한 날만 기다렸어요. 어머니께 제일 좋은 옷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머리도 정성껏 빗었죠. 옥순아,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니? 그냥. 기분 좋아서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창수를 만난다는 것도, 그와 사귀고 있다는 것도. 토요일 아침,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오려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약속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정자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는 정자 안에서 우산을 펼치고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도 창수는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왜 안 오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저는 초조했어요. 동시에 서운했죠. 3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안 오는 거구나. 날 속인 거야.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옥순아, 왜 이렇게 젖었니?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산책하다가. 저는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음 주 장날, 저는 장터에 갔어요. 혹시 창수가 있을까 해서. 하지만 그의 좌판은 비어 있었어요. 아줌마, 여기 버섯 팔던 청년 어디 갔어요? 글쎄, 안 나왔네. 무슨 일 있나 봐. 그 다음 주도 창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니면 왜 안 온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였어요. 이 마을에서 국수집을 하던 총각이었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잘 대해줬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했어요. 창수는 왜 그날 오지 않았을까? 정말 날 속인 걸까? 세월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났어요. 저는 혼자 이 국수집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창수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니, 희미해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 비 오는 날마다 오는 그 손님이 혹시 그 사람일까?
아니야, 55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 뒷모습이 자꾸 55년 전 그 청년과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 심지어 비를 맞는 모습까지. 사부 마이너스 억눌린 질문. 다음 비 오는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오늘은 꼭 물어보리라.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인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예상대로 저녁 무렵 그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동태전이랑 국수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말았어요. 동태전을 구우면서도 계속 그를 흘끔봤죠.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해. 꼭. 국수를 내오며 저는 용기를 냈어요. 손님.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왜 그러시죠? 그냥. 자주 오시니까 궁금해서요. 김창수라고 합니다.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55년 전 그 청년의 이름도 창수였어요. 혹시 55년 전에 이 마을장에서 장사하신 적 있으세요? 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떻게? 당신. 그때 그 사람 맞죠? 버섯 장사하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국수집 안에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맞군요. 그렇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요? 왜 그날 오지 않았어요? 약속했었잖아요. 토요일에 만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55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전 그날 3시간을 기다렸어요. 비를 맞으면서. 당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근데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왜요? 도대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55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서러웠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놓고 떠나려 했어요. 잠깐, 대답도 안 하고 가려고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만진 거예요. 그의 팔은 뼈만 앙상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말랐어요. 창수 씨, 제발 말해주세요. 왜 그날 오지 않았는지. 그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언제요? 또 55년 후에요? 하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답을 듣지 못한 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언젠가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뜻일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 그리고 그의 몸. 왜 그렇게 말랐을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브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며칠 후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자는 김창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옥순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55년 전 그날, 저는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아침, 아버지가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10년 후 빚을 다 갚고 당신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처지 때문에, 제 무능함 때문에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 후로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속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만 갔습니다. 55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도 비가 왔으니까요. 비 오는 날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국수와 동태전을 먹으면서 55년 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창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당신도 힘들었구나. 저는 창수를 원망했었어요. 55년 동안 가슴 한편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2번이나 기회를 놓친 그 참담함. 6부 마이너스 마지막 방문.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창수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밤 10시가 넘어서 빗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창수였어요. 하지만 걸음이 너무 느리고 힘들어 보였어요. 국수와 동태전. 주세요. 목소리도 가늘고 약했어요. 창수 씨. 저는 눈물을 참으며 국수를 말았어요. 동태전도 정성껏 구웠죠. 국수를 내오며 말했어요. 창수 씨, 편지 받았어요. 그랬습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다. 창수는 천천히 국수를 먹었어요. 동태전도 조금씩 먹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5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수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언제 또 와요?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수 씨. 그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없이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7부 마지막 소식.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옥순 할머니, 김창수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전해달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병원 직원이 가져온 건 낡은 우산과 쪽지 한 장이었어요. 우산은 55년 전 제가 창수 씨에게 빌려준 우산이었어요.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옥순 씨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55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 그날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국수를 2그릇 끓여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창수 자리에 놓아둡니다. 창수 씨, 오늘도 비가 오네요. 국수 드세요. 빗소리 사이로 창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옥순 씨.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야 했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전해야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창수처럼, 저처럼. 하지만 그 사정을 전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원망이 생기고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려요. 창수는 55년 동안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1년 전에야 알았어요. 만약 10년 전 창수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제가 먼저 찾아갔더라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마지막 1년이라도 창수를 만날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에 국수 한 그릇이 55년의 그리움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여러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전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55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창수처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저를 한 번쯤 떠올려 주세요. 국수 한 그릇과 함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요.